1번이 내 집을 얼마에 팔 수 있느냐, 매도자 우위 시장인지 아니면 매수자 우위 시장인지, 이런 예비 매수자가 이제 집 보러 오잖아요. 공인중개사하고 같이 오게 되면 절대로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단체 문자를 보내야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50DC의 권 소장입니다. 아파트로 내 집 마련하거나 전세로 이사할 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부담되신다면 부동산 50DC를 구독해 주십시오. 경험 많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50% 인하된 가격으로 계약 진행시켜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23년 차 부동산 중개사가 알려주는 내 집 빨리 파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꿀팁 정보 나눠 보겠습니다. 전세 세입자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거의 비슷한 방향이니까요. 오늘 한번 잘 눈여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1번이 내 집을 얼마에 팔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내 아파트의 적정 시세 파악이 먼저 시작돼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눈치 게임이라든지 심리 싸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매도자 우위 시장인지 아니면 매수자 우위 시장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는 호가로 매매 금액으로 팔 수 있을 기회가 생길 거고요.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된다 하면 웬만하면 좀 금매가 좀 빨리 팔리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파악하는 거는 크게 이제 지표로 이렇게 나눠보면 뭐 거래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매물 수라든지 아니면 매매 지수 이런 부분들 잘 판단을 해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매도 계획 기간을 잡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6개월부터 한 1개월 정도 이렇게 넉넉하게 한 6개월, 빠르게 1개월인데, 매도 계획 기간 같은 경우에는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바라보고 좀 체계적으로 좀 작전을 세워서 매도를 할 때 좀 좋은 가격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뭐 집을 팔아야 된다. 그래서 뭐 1개월 안에 내가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사실상 뭐 금액이 뭐 얼마든지 상관없이 팔아야 되는 경우 같으면은 좀 내가 좀 손해 보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적어도 한 반기 정도는 여유를 갖고 움직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네이버 부동산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를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는 지금 대구 중구에 대신 센트럴 자이 아파트 1147세대, 여기 지금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이 집에 뭐 예를 들어 33평 정도 되는 것들을 이제 아파트를 만약 매도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대신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에는 매매 금액이 3억 7천에서 6억 5천 정도 되고, 일단은 매매 수량만 보면 275개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이 부분을 봤을 때 첫 번째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첫 번째, 좀 어느 정도 꼼꼼한 사람들은, 매매가 지금 현재 많이 나왔으니까 매매에 관련된 매매 금액을 좀 조율하기 좀 편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부동산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매매 개수가 275개 정도 나오면, 내가 볼 게 다양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먼저 단지 정보를 한번 보자고요. 단지 정보를 봤을 때 보면은 현재 내가 여기에 내가 집이 예를 들어서 뭐 86A, 86B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왔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한 33평 정도 되는데 이게 C타입인지 B타입인지 A타입인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라든지 분양 계획서 이런 것들 보면 정확하게 내가 어떤 타입인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113B 타입의 내가 매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내가 판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매수자 우위 시장인지 매도자 우위 시장인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보면 어때요? 지금 2020년 정도에 이렇게 상당히 고점을 찍고 2022년 12월 달에 저점을 찍고 다시 이렇게 반등해가지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거래량이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1100세대 잡고 이렇게 거래량은 어느 정도 좀 나온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얼추 좀 있다 보니까 완전히 뭐 예를 들어서 뭐 금매 뭐 이런 부분들이 계약이 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 시세에 맞게끔 움직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네이버 부동산하고 좀 친하게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이 네이버 부동산 안에서 어떤 부분들을 내가 체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점들이 찍힌 것들이 이제 매매 실거래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한 곳을 이렇게 찍으면 상한가, 하한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최고 실거래가가 5억 3,500 그리고 최저가 4억 8,500 이렇게 찍혔다는 얘기고요. 여기 초록색 막대 있잖아요. 초록색 막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호가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가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거의 한 4억 뭐 후반대에서 거의 뭐 한 6억 가까이 되는 요 정도의 어떤 호가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호가는 호가일 뿐 실거래 금액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정확한 것은 어떻게 보면 실거래 기준으로 좀 잘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2014년 10월 달에 보면은 최고 실거래가가 5억 3,500 그리고 최저는 4억 8,500 그래서 거의 지금 뭐 5억 언저리에서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매매를 보면서 매매 그래프를 보면서 지금 현재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죠. 떨어졌을 때 뭐 4억 1,700까지 이렇게 떨어지다가 지금은 거의 한 5억대 정도를 회복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 요거부터 일단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내 아파트가 어떤지에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전체적인 시세가 이런데 여기 이제 좌측 제일 끝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단지 정보, 실거래, 뭐 동호수 공시가격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봐야 될 때 보면 계속 내리면 매물이 끝도 없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어떤 게 시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은 첫 번째 여기 매매 전체 면적 전체 동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전체 면적에서 아까 전에 C타입이라 그랬죠. 112 C타입 요게 이제 내 거면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십시오. 그러면 평으로 하산해 보면 34평 정도 되네 그죠? 요거 요렇게 클릭을 하고 요 밑에 보면 랭킹, 최신, 가격, 면적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가격 순을 한번 하면 낮은 가격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그러면 낮은 가격 순의 정렬 한 번 더 누르면 높은 가격 순 정렬이 되는데 낮은 가격 순으로 이렇게 이제 해보고요. 그렇게 해도 매물이 이렇게 많죠. 요럴 때는 또 옆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동일 매물 묶기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어떤 거냐면 같은 매물을 중복되는 것을 같이 묶는다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공인중개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매물을 낼 때는 정확하게 몇 동, 뭐 몇 호까지 이렇게 다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넣고 예를 들어서 뭐 저층, 중층, 고층 이렇게 이제 클릭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동일 매물을 묶어버리면은 매물이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보기가 조금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 보면은 뭐 거의 한 아까 전에 한 200 뭐 70 몇 개인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112C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게 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107동에 4억 9천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 저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저층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지금 낮은 가격 순으로 보다 보니까 5억 천에서 5억 2천 해가지고 33층에 29층에 있는 매물이네. 그죠? 요것들은 남동향. 그러면 지금 현재 한 5억 천에서 한 5억 2천 정도 요게 지금 어느 정도 뭐 저층 제외하고 완전 고층 탑층 제외하고 나면은 한 5억 천에서 5억 2천 정도가 시세 정도 된다. 요렇게 보고 그리고 여기 4층인데 5억 천. 그죠? 그리고 저층인데 5억 2천, 저층인데 5억 2천.
저층이 한 5억 2천 정도에 되고 중층도 한 5억 2천 5백, 저층이 5억 3천 요 정도 이렇게 시세를 보인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탑층 같은 경우에는 5억 5천 이렇게 적어져 놨고 뭐 중층 5억 5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렇게 보고 또 갑자기 매매 금액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매매 금액이 지금도 여기 보면 한 5억 천에서 한 5억 2천 정도 이렇게 시세가 움직이는데 갑자기 뭐 5억 7천, 5억 8천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자세히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종류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그 호가에 내놓는 거죠. 뭐 팔리면 팔리는 대로 안 팔리면 뭐 안 팔리는 대로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호가지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높은 금액에 제시해냈는데 자세하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뭐 전체 올 리모델링이라든지 최근에 뭐 공사를 새로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금액을 좀 더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신 센트럴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한 5억 2천 선 정도 이렇게 봐지네요.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시세가 되는지를 알았잖아요. 한 5억 2천 선 정도가 된다. 그러면 아까 전에 처음 얘기했다시피 내가 매도 기간을 높게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잡는 경우에는 한 5억 2천에서 한 5억 3천 선 정도에 내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뭐 급하게 팔 이유가 없다 보니까 그 정도 이렇게 내나 보는 거예요. 내나 보고 그리고 막 급매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5억 뭐 천, 저 5억 천 이렇게라도 이제 아니면 5억이라도 이렇게 내놔야 되는 상황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눈치 게임인데 매물이 많이 내놓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좀 어떤 저기 심리가 있냐 하면 내 매물도 어느 정도 시세 중간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5억 2천 뭐 정도 받을 수 있네. 한 5억 3천 받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야 돼요. 여기 밑에 내려가면 매매 및 실거래가라고 해가지고 실거래가 이거를 계속 클릭해 보면 2024년도 예를 들어서 2023년도 뭐 정도 2023년도에서 한 2024년도 정도 실거래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2023년도 5월 달에는 뭐 예를 들어서 5층짜리가 4억 5천7백까지 뭐 4억 7천까지 이렇게 팔렸네요. 그래 팔리다가 7월 달, 8월 달 넘어가면서 거의 2023년 8월 달 정도 되니까 거의 5억대 정도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러다가 이제 2024년 초에 4억 8천짜리 하나 나오고 5억 4천짜리 5억 중반대까지도 이렇게 갔죠. 23층에 좀 좋은 로얄층임에도 불구하죠. 그리고 5억 1천, 5억 1,900, 5억 3천, 5억 2천 뭐 이런 식으로 중층 정도가 이 정도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호가보다는 실거래가가 얼마인지가 가장 중요한 게 이때 이게 팔렸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팔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한 5억 2천에서 5억 3천 정도 지금 현재 2024년 10월 달에 5억 2천 정도 이렇게 팔렸다.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한 5억 2천, 3천 정도. 여기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방을 확장을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리모델링 공사를 조금 했다. 그러면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 잘 체킹해보고 그럼 현재 한 5억 한 2, 3천 정도가 지금 현재 시세다. 이렇게 해서 내 시세를 이렇게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하죠.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진짜 좀 빨리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면 어때요? 5억 한 천 정도에 써놓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조금 뒤에 뭐 내년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은 현재 대출이 아주 막 빡빡하게 규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매량이 많이 줄 수가 있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은행사들 뭐 시중에 5개 은행사들 이제 내년부터 다시 자기네들 이제 대출 상품 팔아야 되면 당연히 이제 대출을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 되면 내년에 대출 규제가 좀 풀리면 매매 거래량이 조금 더 늘어난다. 매매 거래량이 좀 늘어난다 하면 일반적으로 뭐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도 매매 금액이 2025년도에는 조금 더 매매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도 있죠.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이 매도 계획 기간을 잡는 게 한 6개월 정도 잡으면 어느 정도 내가 담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더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내가 뭐 1개월 안에 만약에 팔 것 같으면 5천에라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 잘 대비를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을 이렇게 내놓을 때, 어떻게 이제 내놓을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키워드는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대신 센트럴 자이 옆에 이편한 대신 아파트, 뭐 동서타운, 태양아너스, 요 밑에 쪽으로 보면 청라 센트럴, 남산, 뭐 남산 자이, 청라 힐스 뭐 이런 형태의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대신 센트럴 자이 여기를 담당하는 부동산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 보면 대신 센트럴 자이 112동 클릭해 보면 여기 이제 매물이 이제 나오죠. 매물이 나오면 여기에 센트럴 자이 공인중개사 사무소 해가지고 여기 보면 휴대폰 번호가 하나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메모를 하냐 하면 이런 형태로 주변의 공인중개사 리스트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뭐 센트럴 자이 뭐 부동산 010-1234-4563 뭐 이런 식으로 한 개를 해놓고 다음에 또 볼게요. 그리고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클릭해 보면 여기는 또 이제 신대신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휴대폰 번호가 나옵니다. 다들 저기 공인중개사 분들에 대한 이 광고 전화들이 나오죠. 그러면 똑같이 하고 여기 또 밑에 보면 정방부동산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1번부터 쭉 해가지고 무슨 부동산의 전화번호, 무슨 부동산의 전화번호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서 몇 개까지 해야 된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뭐 10개를 뿌리면 10번의 기회가 올 거지만 20번을 뿌리면 20번의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많으면 많을수록 뭐 30개면 더 좋고 40개면 더 좋고 웬만하면 뿌리십시오. 저도 공인중개사가 지금 현재 23년차 지금 부동산 중개를 하고 있지만 저도 제 집을 팔 때 제 혼자 팔지 않습니다. 저도 어떻게 파냐 하면은 주변에 부동산에 다 내놓고 당연히 이제 저기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다 직접 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 집을 파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때까지 팔 때 어떻게 팔았냐면 다 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네이버 부동산에 여기도 있지만 요 옆에도 예를 들어서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해보면 이쪽에도 이렇게 부동산이 나오죠. 부강 부동산에 예를 들어서 뭐 전화번호 나오고 그리고 이쪽 옆에 또 이제 클릭해보면 각자 이렇게 이렇게 부동산이 겹치는 거는 뭐 겹치는 대로 그냥 중복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렇게 쭉 내려다서 아무거나 이렇게 클릭해보면 부동산들이 이제 나오죠. 그죠? 네, 부동산이 나오면 이 부동산에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하단 부동산 그러면 전화번호 이렇게 이제 체킹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를 할 때 부동산에서 한 번씩 그 부분은 뒤에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리스트를 주변의 공인 중개사 리스트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이렇게 확보를 해놓고 이렇게 확보를 한 상태에서 단체 문자를 보내야 되겠죠. 단체 문자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